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제주에 또 다른 악재가 닥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하락을 막겠다며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면서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까지 중단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콘도미니엄을 완공한 데 이어 외국계 영리병원 등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이곳에는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 스파이럴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600억 원을 투입해 객실 300여 개와 공연과 회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 그런데 공정률 50%인 상태에서 지난 주말부터 호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처럼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인적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시공업체는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는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헬스케어 타운 내 리조트와 상가 시공업체들도 최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잇따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 보낸 거는 보냈었고 외부 공사비 지급이 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차단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경고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자 지난해 말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송금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드림타워를 비롯한 나머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금지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관광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하루에 800명까지 손님을 받았지만 요즘은 100명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행사들의 예약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업종을 한번 좀 바꿔볼 생각으로 지금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70%를 넘었던 전세버스 가동률은 5%까지 떨어졌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들도 잇따라 취소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 4월 때로는 정말 바빴었는데 중국의 이번 사드를 완전 발표가 된 후로 지금 저희 전세버스가 정말 타격을 입는데 정말 한마디로 폭탄 맞은 기분이지.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관광 면세점과 숙박시설의 피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수학여행단 등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의존으로는 언제든지 그게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번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경쟁력과 체질 개선에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제재는 세계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주 제주 중국 총영사를 불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탄핵 소추된 현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 현안을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등과 협의해 대선 공약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제2공항에 공군 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이라던 국토교통부가 공군 부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종 보고에 당시 국토부 손명수 정책관은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순수 민간공항으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한 사안이 없다. 순수하게 민간 항공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제2공항 내 공군부대 신설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2공항 안에 공군부대 설치를 요구하면 허용하겠느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측의 세부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래를 가정해서 그러면 천년 만년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가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국토부가 이제 애매한 태도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국토교통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 건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이 제주를 통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크루즈 관광객은 무사증이 아니라 관광 상륙 허가를 받고 체류하기 때문에 국내 잠입을 위해 인천이나 부산이 아닌 제주로 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잠입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제주에서 크루즈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불만이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재활용품 배출 횟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4개월여. 제주도는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 배출 횟수를 품목별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서 서너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과 대형 마트 등에는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올해 안에 2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 가는 공원에 저희가 위치시키고 매일 배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횟수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요일별 배출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거의 몇 시간을 쓰레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분리해놓고 그것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도입했다가 다 폐지했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보조금을 더 얹어서 좀 지불하게 되면 클린하우스에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회수될 겁니다. 이 민간업자들에게. 먼저 행정의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그게 먼저고 그다음 주민 참여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자원순환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 요일별 배출제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별 도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읍면동에서 지역별 도민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초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 체제 유지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농업에도 ICT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도 줄이고 수확량은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출하 현장에 울산 MBC 조창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주군 삼남면의 한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지난해 7월 파종한 파프리카가
어른 키높이보다 커져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시설하우스는 ICT가 적용된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빛과 온도와 습도,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공기 대류 등 6가지 요소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가림막이 자동으로 쳐져 열을 보호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환풍기가 켜져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5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시설하우스 관리가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농장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농장을 비워도 작물이 생육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만들어주는 복합 환경 제어를 통해 파프리카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 같은 ICT 융복합 사업을 확대해 농촌 소득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 영농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이 고품질 작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만나면서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신산업으로 변신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졌는데요.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8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도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은 현재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기온은 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50살 문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서 삿갓 쪽에 1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33호인 사수도는 멸종 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 9.7톤급 낚시어선 N호를 적발했습니다. 이 낚시어선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영업구역이 아닌 추자면 사수도 남쪽 185m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낚시어선 관할 행정청인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영업구역을 한 차례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여동생이 아버지 집에 허락 없이 이사를 왔다며 이삿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었지만 강 씨가 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 면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돼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운전 면허 조회 서비스를 통해 경찰에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최근 3년간 3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은 관광객을 위한 조회 서비스 이용자는 최근 3년간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에서 4.3 평화운풍 한반도로 세계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선된 슬로건을 대형 아치와 선전탑 등 추념식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4.3 추념 기간으로 정해 조기를 개항하고 4.3 역사 교육과 인권 교육, 문화 예술 공연 등의 행사를 치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